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실물이 사라질 수가 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구조, 리플의 공급 체계, 그리고 실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까지 하나하나 현실적인 근거로서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현물 ETF랑 선물 ETF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실물 XRP를 사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 계약을 사고 팔 뿐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거래가 활발하더라도 시장 공급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 위에서 돈이 돌고 돌 뿐입니다. 하지만 현물 ETF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ETF 한 주를 발행할 때마다 실제 XRP를 담보로 묶어야 됩니다. 이걸 커스터디, 즉 수탁기관이 보관을 하죠. 비트코인 ETF 때는 코인베이스가 그 역할을 맡았었고, XRP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나 앵커리지 같은 곳이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과정에서 승인 참여자 AP라는 대형 기관이 등판을 하고요. 이들은 시장에서 XRP를 사가지고 ETF 발행사에 넘기고 대신에 ETF 주식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풀어요. 즉 ETF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그만큼의 실물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면서 잠시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XRP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서 빠진다가 맞습니다. 그 물량들은 커스터디 안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다라는 거고, 문제는 지금 XRP 시장의 유동성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상당수는 에스크로 상태로 묶여있고 매달 일정량만 풀려 나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홀더들은 중장기 보유 성향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즉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ETF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수백만, 수천만의 XRP를 사들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거래소의 호가창이 비어버리고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이크 클레이버가 공급 대란이라고 표현한 이유인데요.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선물 ETF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었죠. 하지만 올해 1월달 현물 ETF 출범하자마자 실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 자금이 진짜 코인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XRP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될까요? 저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ETF 참여자 AP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려고 보통 물량을 나눠서 천천히 매수합니다. 그래야지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ETF의 구조상 창조랑 환매가 반복이 됩니다. 자금이 들어올 때는 XRP를 묶지만요, 빠져나갈 때는 다시 시장에 풀립니다. 즉 공급이 한 번에 증발하는 일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현실적으로 ETF가 승인되고 나서 순유입이 우세한 기간 동안 유통량이 잠깐 줄어들고요. 그 압박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가장 유력합니다. 즉 폭발적인 대란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 압력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될 시그널은 먼저 거래소 잔고입니다. ETF 논의가 본격화되면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생기는 거고, 온체인에서 출금 증가가 보이면 실제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크로 언락 패턴입니다. 리플이 월 단위로 얼마나 시장에 공급을 하는지, 얼마를 다시 묶는지가 공급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ETF 수요가 생기면 리플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규제랑 제도 일정 또한 중요해요. 미국 SEC가 최근에 현물형 ETF의 상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인카인드 방식, 현물로 직접 교환하는 것들을 허용한 것도 큰 변화인데요. 이 제도적인 환경 자체가 이미 현물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 나왔을 때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의 결론은 이겁니다.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실물 수요가 만들어내는 진짜 매수 압력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 다만 그게 공급 대란 수준의 쇼크로 번질지는 자금 유입 속도랑 유동성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인 수급 불균형에서 단기적인 상승, 이런 흐름들이 유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초입 구간은 ETF가 승인되기 직전 구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장 자체가 늘 기대를 선반영하니까요. 이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전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ETF 기대감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사전 포지션을 구축을 하시고 ETF 승인 직후에 단기 과열이 나오면은 익절로서 대응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다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트 매매 루틴을 만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신사 채널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구조적인 흐름의 이해예요. ETF라는 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자산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바꾸는 제도적인 사건인 거고, 이런 흐름들을 한 발 먼저 읽는 게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방법이겠습니다. 결국에 ETF는 투자 상품이지만요, 그 안에는 시장의 구조랑 심리, 제도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XRP는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먼저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다음 파도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에 이렇게 말을 했죠. 10년 안에 암호화폐는 일상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 거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로 단지 편리함만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미래는 지금도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암스트롱이 말한 암호화폐가 일상에 녹아드는 세상 자체가 기술이 앞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말을 합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너무나도 복잡하죠. 지갑 설치해야 되고 또 개인키 백업해야 되고 가스비 계산까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코인베이스가 직접 만든 베이스 레이어 2 네트워크, 이건 이더리움 위에 얹힌 확장 레이어인데 이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크게 높였죠. 그 위에 스마트 월렛 기능을 붙여가지고 가스비를 자동 대납하면서 로그인도 이메일 하나로서 끝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 있다는 거고, 암스트롱이 말한 미래는 이런 흐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채택, 기술은 뒤로 숨어 있고요. 사용자는 그냥 편리함만 누리는 세상들. 이 예전에 인터넷 쓰려면 모뎀은 연결해야 됐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인터넷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도 그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리플 랩스가 던진 카드가 있어요. 이 블룸버그 측 보도에 따르면은 리플이 XRP 비축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SPAC, 즉 특수 목적 인수 회사를 통해서 조달이 되면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고에 XRP를 보관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비축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쌓아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동성 설계의 시작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리플은 최근에 G트레저리라는 기업 재무 관리 회사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G트레저리는 전 세계 800개 이상의 대기업이 쓰는 재무 결제 플랫폼이에요. 이런 인수랑 XRP 비축이 맞물렸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리플은 XRP를 단순 송금용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금고, 유동성 저장소,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기술이라면은 리플은 그 뒤에서 자금 흐름을 떠받치는 금고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원래 매달 최대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풀고요, 사용하지 않는 물량은 다시 잠그는 구조로 운영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별도의 자금과 금고를 만들어서 XRP를 비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 관리의 2층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인 거고, 기존 에스크로 외에도 새로운 DAT를 만들어가지고 기업과 기관, 결제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즉 시장에 무작정 풀리는 게 아니라 지정된 용도랑 구조 속에서만 순환하겠다는 시그널이에요. 이런 것들이 XRP의 본질적인 공급 압을 줄이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리플이 움직이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서 신뢰를 얻는 거. 이 단기 매도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금고 전략이 XRP의 제도권 진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앞단에선 코인베이스가 기술을 없애는 방향으로 UX를 단순화시키고, 뒷단에서는 리플이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서 유동성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의 방향으로서 수렴하게 되는 거고, 암호화폐가 보이지 않게 작동하면서도 자금들은 더 견고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구독자분들이 어플에서 송금 버튼 누르실 때 그 뒤에서는 XRP, RLUSD, 비트코인과 베이스,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기술들이 동시에 작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해요. 단지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르고 국경이 없다라는 이런 경험만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암스트롱이 말한 진짜 혁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그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자금줄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신사채에서 바라보는 거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10년 내에 완전한 일상화라는 말처럼 지금은 구조를 다지는 시기인 거고, 따라서 단기 가격 등락보다 실행력과 인프라 확장 속도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리플의 이번 자금 조달이 보도 단계입니다. SPAC 구조, 참여기관, 금고 운영 조건, 락업 주기 같은 이런 세부 내용들이 실제로 공개가 될 때 그게 시장의 실질적인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즉 공식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기술일수록 그 기반에는 엄청난 자본과 구조가
구조가 있다는 거, 그 구조가 지금 XRP 중심으로서 재편되고 있다는 거는 단순한 코인 스토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시작점이란 뜻이겠죠. 코인베이스가 만든 눈에 안 보이는 도로 위에서 리플 XRP라는 연료를 채워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먼저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진짜 기회를 잡게 되는 거겠죠. 해당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 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번 불장 언제 올까요? 리플 이번에 얼마까지 갈까요? 진짜 리플 만원, 리플 3만원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꿈을 좇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일입니다. 불장을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실력이고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불장이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기 고점이 오면은 조금만 더 오를 거야 이러시면서 결국 수익 실현의 타이밍을 놓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욕심이 아니라 기대감에 매몰된 투자 습관이에요. 시장이 늘 오르고 또 내립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그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불장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상승에서도 계획대로 매도하고 하락장에서도 냉정하게 기회를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인 거고 투자라는 게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그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불장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투자자다운 자세를 가져갈 줄 아셔야겠죠. 기대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준비된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진짜 오래 가져가는 힘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땐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라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가시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 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